안녕하세요. 미국 시각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이란에게 매우 섬뜩한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52군데의 타격 준비 완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52군데, 구체적으로 이런 말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윗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테러리스트 리더를 이 세상에서 제거하였다고 이란이 감히 보울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자꾸 말하는데, 바그다드 공습은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 이란이 미국인 또는 미국 자산을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란 전역의 52개 목표에 대한 타격 준비 완료했다는 겁니다. Have targeted 52 Iranian sites. 지금 구체적으로 52군데를 말한 건 제 기억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매우 심각하게 때려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ill be hit very fast and very hard,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52개의 목표가 왜 52개냐? 오래전 52명의 미국 인질을 상징을 한다고 트럼프가 트윗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52명의 인질, 오래전, 이게 뭡니까? 호메이니가 친미 정권인 팔레비 국왕을 몰아내고 1979년 2월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슬람 공화국이 돼갖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40년 전입니다. 79년 11월에 미국 대사관에 주로 학생들이 난입을 해갖고요, 52명의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52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려 444일을 대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80년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단교를 선언하고요, 경제 제재를 본격 개시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복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데, 걸핏하면 복수죠. 그런데 미국은 복수라는 말을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복수 아닙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will be hit very fast and very hard. 자, 여기서 very hard라는 게 저는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very hard. fast도 물론 주목이 되지만요, 52군데 전략 거점을 지금 선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 곳을 때리거나 50곳을 때리거나 500곳을 때리거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각에 발사가 되어도 타격 지점을 동시에 타격할 능력이 있는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여기서 심각하게 타격한다는 거, 이거는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초토화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심각하다는 것은 단기간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반드시 군사 목표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군사 시설은요, 그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란의 힘을 실질적으로 망가뜨리는 그 전략적 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란 경제의 실상을 정리를 하면요, 2019년 GDP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9.5%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물가 상승률이 무려 35.7%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122억 불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올해 이란 경제는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 거의 뻔합니다. 이란은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달러 결제망에서 축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게이트 문을,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2018년에도 GDP가 마이너스 4.8% 성장했습니다. 이란 경제는요, 2015년에 그 JCPOA, 이거 이란 핵 합의 이거 한 이후에 제재가 일시 해제됐었죠. 그래갖고 2016년도에 GDP 성장률 12.5%
이렇게 급성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거 제외하고 나면요, 대체로 0%그 기준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이렇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제재를 받았으니까. 40년 제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 이후부터 거의 이제 자유 낙하 수준으로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뒤지기 직전인데 여기에 52개 전략 거점을 매우 심각하게 타격당하면 이거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국가 자체의 그 지속 가능성이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지난 그 목요일 밤에 바그다드 드론 공습으로 테러리스트들의 리더를 제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로그에서 트윗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쟁을 막기 위해 공습한 것이지 전쟁하려고 공습한 거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거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윗에서. 공습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 리더였다.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죽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공습 직전에도 미국인을 죽이고 많은 미국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이게 지금 그 공습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란의 시위대 수백 명을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거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고 다른 곳에서 추가적인 공격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에 대하여 보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이런 바그다드 공항 공습에 대해서 국제법 또는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지금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변의 성격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교적 트윗에서 드론 공습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항변의 성격도 있을 것이다. 해명의 성격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이거죠. 이란이 만약 보복한다면 미국은 이미 52곳의 타격 지점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조준하고 있다는 뜻이죠. 장전 마치고 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명령만 내리면 52곳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수년간 세계의 골칫덩어리였을 뿐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매우 모욕적이겠죠.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이라는 말이 지금 연상이 됩니다. Iran has been nothing but problems for many years. 이럽니다. Nothing but problems. 오직 골칫덩어리였을 뿐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왜 지금 갑자기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그 배경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란 이외의 지역, 가령 이라크나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 자산 보복 공격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대응을 하다가는 자칫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공습에 대한 비난, 즉 이라크 정부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일 수도 있다. 이런 반론이 자꾸 제기되니까 만약에 이라크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쪽에 따라다니면서 지금 바그다드 공습 비슷한 상황으로 대응하다가는 그러한 비난 여론에 계속 시달리게 될 테니까 아예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로 아예 보복할 능력을 원초적으로 제거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런 보복 공격을 결정한 그 사람들도 타격의 대상에서 분명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비롯해서 그 지휘권자들은 다 미국에 의하여 테러 단체 또 테러리스트 리더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관련해서 그 상황 전개되는 걸 보면은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아침 그 사이에 공습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그 바그다드 북부 알타지라는 지역 그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다시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시아파 민병대가 타고 가던 그런 그 차량이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바그다드 북부 지역에서 알타지라는 지역에서 도로에서 시아파 민병대가 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6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걸 이란은 미군 폭격이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미군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중요한 점은 미군과 그 지역 동맹부는 공식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시아파 민병대가 공격받은 건 사실인데 지금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또 그 토요일 저녁에는 지금 그 장례식 하고 하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그 항의 시위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바그다드 그린존 미 대사관 인근에 로켓 한 발 떨어졌다 그러고요. 또 그 지역에 자드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는 모양이죠. 그 인근에 또 로켓포 한 발이 떨어지고요. 그 바그다드 부근에 있는 그 발라드라는 지역에 미 공군 기지가 있는데 그 부근에 로켓 2발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란 군 당국은 누가 발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모르겠지만 미군 당국도 모르지는 않겠죠. 네. 이번에 바그다드 공항 드론 공습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이라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격한 거, 이거 국제법이나 유엔 조항 위반했다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 갖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는 긴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트럼프 참모들이 나와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적이라 해도 사살할 수가 없죠. 법정에 세워서 처형을 시켜야 되지, 사법적인 사법 제도를 이용해서 처형을 시켜야 되지 함부로 이렇게 사살할 수는 없죠. 그건 전쟁 상태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자위적 방어 조치다. 이거 항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보복 조치, 이란 이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그 지역 따라다니면서 대응하다가는 이번과 같은 이런 반론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 같으니까, 그래서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아예 이란의 보복 능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 본토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이 52곡 타격 방침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른 보도들 보면요,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 가령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또 이런 LA 같은데, 있어 당장 이란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위협은 감지된 게 없지만은, 그러나 이란이 지금 보복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수준을 지금 크게 높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용과 효과 면에서 매우 불리하고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아예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 방침, 밝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섀도우 워 상태에서 급속하게 핫 워로 양상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윗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The USA wants no more threats. 저는 이 말 매우 무섭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는 경고 아닙니까? 자꾸 협박하면 발사 버튼 누르는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중공과 러시아와 터키 등이 미국을 지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난하는 소리만 내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란과 함께 행동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혹시나 어떤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인데 이란이 과연 대화 신호를 보낼 것인가? 미국은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은 핵 문제겠죠. 핵 협상이겠죠. 핵 협상 다시 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의 그 긴장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의 지금 분위기는 온건파들이 섣불리 대화의 말을 꺼냈다가는 지금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강경파 목소리만 넘쳐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지금 반미 관제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혹시 이란 내부의 저항 세력들 탄압하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 그런 점이 이제 우려가 되죠, 당연히.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바그다드 드론 공습의 이유 중 하나로 이란 저항 세력들을 살해한 책임도 물은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주목을 한다면은 이란이 반대 세력 숙청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이것 또한 미국이 발사 버튼 누르는 시기 결정에 고려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이후 길지 않은 시기, 만약에 이란이 무모하게 말 또는 행동, 이 보복 행동이잖아요. 무모한 말이라는 것은 협박이죠. 아니면 어떤 그 보복 행동에 조짐이 있으면 이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지난 40년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지금 매우 주목이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메시지는요, 사실상 선전포고 아닙니까? 52곳을 very fast and very hard 갖다 때려버리면은 끔부 전쟁이죠. 사실상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시작한다면 시간 질질 끌지 않고요, 속결 추구하겠죠. 시간 끌면은 그건 불리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계획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저는 기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 가진 사람은 일단 기다릴 것이고요. 위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지금 가격에서는 일단 팔고 돈 들고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격은 팔려고 내놓으니까 가격은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속결 상황이 확인되면은 발사된 순간이 바닥이지 않을까. 그 시점이 바로 최적의 진입 시점이 되는 거 아닌지 저는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저점에서 분할 매집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을 미리 앞서서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 능력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덤빈다는 거죠. 다 깨지는 겁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즉 시장을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요. 시장을 충실히 따라가는 자세가 언제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내도록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 제가 묵상한 그 영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노란 딱지가 붙어서요. 일단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